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부부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되려면요, 혼인을 해야겠죠.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기로 하는 법률상의 합의, 일종의 계약이다. 그런데 이 계약,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실질적인 요건,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법률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질적 요건의 첫 번째는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죠.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나와 결혼을 했거나 억지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가 첫 번째 실질적 요건. 두 번째는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이었죠. 그러면 만 18세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만 18세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 요건은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가까운 친족 관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한 사람이 두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요건에는 혼인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인신고까지 해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법률혼에 해당이 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인 요건은 다 지켰는데 만약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혼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부이냐 아니냐인데요. 여기 잠깐 빈칸에 몇 가지 메모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인 혼인신고 여부는 당연하게도 사실혼에는 없고요. 법률혼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신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인 친족관계가 형성이 법률로는 되지만 사실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로는 상속받지 못하고 법률론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친생을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이 나올 텐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건 혼인 외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인 인지를 해야 그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할 수 있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할게요. 그리고 법률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혼인 중 아이로 당연하게 그 부모와 아이는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친족, 상속, 친생 추정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 것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일상가사 대리, 재산분할 청구 등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권리들은 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다르다. 혼인신고 여부에 의해서 이 세 가지만 달라진다라는 것만 조금 메모를 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법률혼이라고 하는 혼인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일단 새로운 친족 관계가 생겨요. 내 배우자가 법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척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생겨나고 성소권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부부간에 뭐 서로 같이 살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생기고요. 조금 중요한 단어인 혼인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라는 부부 별산제가 적용이 됩니다.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은 내 거,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번 것은 내 거라는 거죠. 부부가 별도로 재산을 관리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카드를 들고 가서 아내가 뭐 자녀의 학원비를 긁는다거나 남편이 와이프, 아내의 카드를 들고 뭐 일상에 필요한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채무가 생긴다, 빚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한쪽이 빚을 졌다면 이걸 직접 빚을 지지 않았던 배우자도 함께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저번에 봤던 성년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어떨 때 적용이 되냐? 18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이 미성년자는 그때부터 성인이 달한 것으로 본다. 단, 민법에 의해서만, 민법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의 영역에서는 이 아이가 여전히 미성년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민법의 범위에서만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 게 성년의제입니다.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법적 효과까지 살펴봤고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도저히 우린 이제 함께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이제 헤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는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의 유형은 협의해서 이혼하는 협의상 이혼이 있고요. 도저히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법원에 재판을 넘겨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상 이혼, 짧게 협의 이혼이라고 하면 부부 쌍방이 다 동의를 해서 우리 헤어질 거야.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협의 이혼으로 보통 하고요. 재판상 이혼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겠다라는 이후에 지금 조금 이따 살펴볼 민법 840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재판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이유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 자유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840조 민법 840조에 나타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협의상 이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이고요. 그 절차가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우리 이혼할 거예요. 협의 이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래 이혼해 라고 하지 않고요.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줍니다. 잠시 조금 더 생각해봐.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이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일생일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봐 라는 기간을 줘요. 그게 이혼 숙려 기간인데요.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면 한 달만 고민을 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면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숙려 기간이 지나고 법원이 다시 불러요. 너네 정말 이혼할 거야? 이혼 의사를 확인을 하고요. 네, 정말 할 겁니다. 라는 의사를 확인이 되면 이제 그래 너네 이혼해 라고 결정을 법원에서 내려줘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부부가 이혼 신고를 본인들이 살고 있는 행정관청에 가서 해야 돼요. 이혼 신고를 해야 그때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혼의 효력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혼 신고를 해야 그때 이혼이 됐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협의 이혼을 할 때 둘이 함께 협의해야 될 내용들은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지, 뭐 친권자는 누구고, 양육자는 누구고,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꼭 해야 하고 재산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를 해야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인데요. 이혼의 합의가 전혀 되지 않거나 하일 수 없는 또 일방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이 됩니다. 이혼 사유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이게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배우자가 부정한 바람을 폈다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 방치, 유기했다거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우자를 낳아주신 그 배우자의 부모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혹은 본인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3년 이상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나 그 외에 마지막 조항이 중요해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뭐 상습 도박, 알코올 중독, 과도한 종교 생활을 한다 등등 굉장히 포괄적인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이 돼라는 모든 상황들이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 마지막 6번째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상 이혼은 과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재판상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먼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정식 재판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한 번 더 합의를 우리가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너네 중재를 해줄게. 한번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나고요. 판결이 확정이 나면 이혼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해야 그때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재판상 이혼은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판 결과, 그 판결이 확정이 되는 순간,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할게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혼의 효력 발생 시점이 협의상 이혼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아래에 조정전치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송하기 이전에 무조건 조정을 한번 거치고 소송으로 가야 한다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혼까지 살펴봤고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이혼의 효력.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부부간에 아까 얘기했던 부양 의무 이런 것들 의무들이 다 사라지고 친족 관계도 다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재산이 생겼는데 이건 이렇게 나누자, 저건 저렇게 나누자.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책 배우자라고 불러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혼을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헤어질 때 내가 이 아이를 키울게라고 하는 게 자녀 양육권이에요. 그러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이 아이를 만나고 싶겠죠.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면접 교섭권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당연하게 가지는 게 면접 교섭권이다. 그래서 가끔씩 법원이 이 사람은 도저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아이에게 해가 돼. 라고 할 경우에는 제한이 되지만 웬만해서는 면접 교섭권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가는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혼의 효과가 있고요.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립되는 법률 관계, 그냥 엄마 아빠 관계를 우리는
친자관계라고 법에서는 불러요.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는 자녀는요, 당연하게도 일단 첫 번째는 혈연관계,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입니다. 근데 피가 섞인 이 친생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혼인 중의 출생자냐, 혼인 외의 출생자냐입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법률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냐,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이, 보통은 사실혼이 있겠죠. 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냐, 이 두 가지로 친생자를 구분을 합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당연하게 친생자가 되지만요.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 절차, 법원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다. 제가 친생 모입니다. 친생 부입니다. 라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인지라고 해요. 이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한번 체크를 해 놓고요.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이죠. 기본적으로 입양은 양자라고 부르는데요. 혈연관계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양부모, 나를 입양해준 부모의 친생자,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와 동일한 지위가 형성이 됩니다. 입양이 된 아이도요.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입양이 되더라도 양자의 경우에는 나를 낳아준 친부모와 관계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체크. 그러니까 부모님이 친생 부모님 한 분, 양부모님 한 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부모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친양자로 아이를 입양할 경우에는요, 나를 낳아준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아예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하고 친족 관계가 아예 종료가 됩니다. 이게 그냥 양자냐 친양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 외에는 나머지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나를 지금 이제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의 성과 본, 그러니까 성을 바꾼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 친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친권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미성년 자녀. 민법상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인 자녀에게 가지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대리하고 동의한다.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거소 지정권.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녀 징계가 가능하다. 이건 요즘에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친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그리고 의무를 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권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 공동으로 대부분 행사를 해요. 그런데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뭐 한쪽이 행사를 하고요. 이혼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도 보통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가 이 친권을 남용한다거나 뭐 좀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유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자녀의 친족 혹은 검사가 개입을 해서 법원에 이 사람은 친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부부 간의 법률 관계와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디딤 영상